진해의 늦가을은 바다 냄새보다 흙 냄새가 먼저 옵니다. 마당에 축축한 흙이 밤새 이슬을 머금고 새벽 5시면 된장독 뚜껑 틈새로 숨쉬는 냄새가 부엌까지 스며듭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일어났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귀퉁이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텃세 부리듯 날카롭게 울다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담가둔 된장찌개 냄비가 보였습니다. 두부 반모, 애호박 1개, 청양고추 2개. 손에 익은 분량입니다. 식탁보를 꺼냈습니다. 면 소재에 연두색 체크 무늬가 그려진 20년도 더 된 것입니다. 펼치니 누렇게 밴 얼룩들이 드러났습니다. 간장 튄 자국, 칼로 긁힌 자국, 김치 국물이 번진 흔적. 지울 수 있었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얼룩들은 가족의 좌표였으니까요. 창가 쪽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엔 남편 철호가 앉습니다. 주방과 가까운 쪽은 제 자리입니다. 가운데엔 손자 재민이 앉습니다. 얼룩의 위치가 정확히 그 자리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보를 펼치며 손끝으로 그 자국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파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된장을 국자로 풀고 멸치 육수를 부었습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뚜껑을 덮고 약불로 줄였습니다. 그 사이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달걀 4개를 풀고 소금을 조금 넣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시래기 볶음은 어제 만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간무침도 꺼냈습니다. 붉은 양념이 아삭한 갓잎에 밴 모습이 싱그러웠습니다. 반찬을 하나씩 식탁에 올렸습니다. 흰 사기 그릇에 담긴 초록과 노랑과 빨강이 식탁보 위에서 작은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제가 부르자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철호는 70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옆을 지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안경 너머로 활자를 따라가는 눈동자가 느렸습니다. 오늘 도진이네 온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철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화했습니다. 길지 않게, 묵직하게. 5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은 말을 아껴도 뜻이 통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도진과 며느리 혜진, 그리고 손자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베이지색 가디건을 고쳐 입는 손끝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도진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후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눈 밑에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턱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제 눈엔 다 보였습니다. 재민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혜진이 재민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재민은 8살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또렷하고 볼에 살이 통통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재민이 많이 컸네. 밥 먹자.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철호는 창가, 저는 주방 쪽, 재민은 가운데, 도진과 혜진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냄비를 식탁 중앙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밥그릇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철호는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진은 밥그릇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혜진은 계란말이를 집어 재민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재민은 젓가락을 들고 계란말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재민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탁 밑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도진의 손등 핏줄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제 접시를 살짝 가리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미세했지만 제 눈엔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전화 왔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전화 아니야. 도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른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혜진은 국을 떠먹는 척했지만 숟가락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두부가 부드럽게 부서졌습니다. 애호박은 적당히 익어 단맛이 났습니다. 그런데 왠지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먼저 먹어도 돼요? 재민이 밝게 물었습니다. 순간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보 모서리를 반사적으로 눌렀습니다. 그 순간 천 아래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붉은색 인감 케이스의 둥근 모서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감 케이스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식탁보 아래에 있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의 눈동자가 바닥을 훑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재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어라. 재민은 숟가락을 들어 할머니 밥그릇에서 한 숟갈 크게 퍼먹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아이의 환한 목소리가 식탁 위를 채웠습니다. 그때 재민이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재민을 안았습니다. 재민아. 괜찮아?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철호가 재민을 안아 올렸습니다. 차 가져와. 철호가 소리쳤습니다. 도진이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앞치마로 재민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재민이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민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철호가 재민을 안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도진의 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비어버린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먹다 만 밥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은 국이 냄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는 반쯤 먹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보 모서리를 들쳐 올렸습니다. 붉은색 인감 케이스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누가 이걸 꺼냈습니까? 누가 여기에 숨겼습니까? 무엇을 하려던 겁니까? 저는 케이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인감 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것을 만졌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숨겼습니다. 집안 공기가 된장처럼 눅진해졌습니다. 저는 인감 케이스를 꼭 쥐고 앉았습니다. 식탁 위의 얼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의 자리를 기억하는 얼룩들. 그 얼룩 사이로 오늘 새로운 자국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자국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했던 얼굴, 식은 땀, 떨리는 목소리. 괜찮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괜찮을까요? 재민일까요? 도진일까요? 혜진일까요? 아니면 이 집일까요?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제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진과 혜진은 진료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진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박재민 보호자님, 간호사가 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도진과 혜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일어나 따라 들어갔습니다. 철호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진료실 안 재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파란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재민이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수면제 계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료실 안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혜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도진은 벽을 짚었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 체중에선 증상이 나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복용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진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집에 수면제가 있습니까? 있긴 합니다.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먹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앞으로 약물 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재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링거 맞으면서 성분이 빠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침대 옆 저는 재민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재민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잘 자라.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도진과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도진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끝 상담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4개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인감 케이스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붉은색 케이스가 형광등 빛을 반사했습니다. 도진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는진 묻지 않을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오늘이 마지막이야. 사람 말로 해.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투자자 상한이 이번 주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도장 잠깐만 재우고 날인 받으면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굽은 어깨가 보였습니다. 40을 넘긴 남자의 등이 이렇게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얼마야? 3천만 원이요. 그게 전부야? 아니요, 그게 이번 주 상한 금액이고. 도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체 빚은 얼마야? 1억 5천. 혜진이 얼굴을 가린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1억 5천만 원. 저희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구나.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으려고. 그럼 그 대출은 누가 갚아? 제가 갚겠습니다. 1년만 시간을 주시면.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담보 대출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는 거야.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고, 우리가 죽으면 너 줄 집이야. 그걸 내 빚 때문에 날려? 죄송합니다. 도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혜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실망이 뒤섞였습니다.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아, 저는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했어? 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나왔습니다. 도진이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잠깐만 재우자고 제가 밀었어요. 혜진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민이한테는 절대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그냥 어르신들만 잠깐만 주무시게 하고. 그래서 수면제를 밥에 탔어? 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 식탁이었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긴 사람 일으키는 자리야. 재우는 자리가 아니고.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둘, 내 얼굴 똑바로 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사업이 아니야. 도지나 거짓 자존심이야.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접으면 돼.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돼. 근데 너희는 사람을 재우려 했어. 그것도 약으로. 저는 혜진을 보았습니다. 혜진아, 내가 한 건 범죄야 알아? 알아요. 재민이가 잘못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잘못 먹었잖아. 지금 링거 맞고 있잖아.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책임은 무슨 책임? 저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돈도 없고 방법도 없잖아.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지금 당장 3천만 원 마련할 방법 있어? 1억 5천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까? 도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혜진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랑 내가 모아둔 돈이야. 5천만 원 들어있어.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진은 입을 막았습니다. 이걸로 당장 급한 거 갚아. 나머지는 내가 갚아야 해. 어머니, 조건이 있다고 했지. 저는 봉투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첫째,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시장 나와 혜진이도 네? 우리 집 근처 반찬 가게 아줌마가 일손 구한대. 거기서 일해 둘이서. 도진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이 집 문서엔 증여담보 불가 특약을 걸 거야. 내일 공증 받으러 갈 거야. 너희도 따라와. 셋째, 재민이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낸다. 너희가 정신 차릴 때까지.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번째, 저는 인감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도장은 이제 은행 금고에 맡길 거야. 너희도 못 꺼내게. 네, 알겠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도진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없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진은 봉투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앉아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는 건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재민이 보러 가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먼저 걸어갔습니다. 도진과 혜진이 뒤따라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진과 혜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진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언제 깨어나요? 혜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링거 다 맞으면 깰 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저는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까만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놀다가 묻은 흙이겠지요. 저는 그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재민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저는 속삭였습니다. 재민은 자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일 줄 알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먹는 그런 하루. 하지만 식탁보 아래 숨겨진 인감 케이스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가방 속 인감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여보, 철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은 창가에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벽에 기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너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도진아,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야. 잊지 마. 네, 엄마. 혜진아, 너도. 네, 어머니. 저는 다시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에게 하는 말인지, 도진에게 하는 말인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창밖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병실 형광등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재민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손톱 밑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약속해.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설령 그게 차가운 방법이라 해도, 설령 그게 아픈 선택이라 해도, 식탁은 사람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재민은 다음 날 오후에 퇴원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하루를 보내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민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재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재민이 씩씩하네. 도진과 혜진은 뒤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혜진의 눈밑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턱수염이 자란 채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철호는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재민아,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 재민이 뛰어가 철호를 안았습니다. 철호는 재민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허리가 아플 나이였지만 힘을 냈습니다. 우리 집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말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과 혜진은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도착하니 오후 햇살이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흙 냄새가 났습니다. 재민아, 방에 가서 쉬어. 할머니가 간식 가져다 줄게. 네. 재민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습니다. 식빵을 꺼내 토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딸기잼을 발랐습니다. 도진과 혜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들고 재민의 방으로 갔습니다. 재민아, 먹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재민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진과 혜진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약속 기억하지? 네, 엄마.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도 꼭 나와야 해. 네, 어머니.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내일부터 바쁠 거야.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재민의 방으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재민아, 엄마 아빠 갔다 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엄마, 아빠도 곧 올게. 네. 아빠, 도진과 혜진은 현관을 나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철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이 보였습니다. 어제 아침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식탁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얼룩들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가방에서 인감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붉은색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도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아색 손잡이에 검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순자인. 이 작은 도장 하나가
집 한 채를 넘길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진은 이걸 노렸습니다. 저와 철호를 재워놓고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잠이 안 와요.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호가 거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잠옷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보도 못 주무세요? 당신이 없길래 철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인감 케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공증 받으러 갑시다. 그래야겠지요. 저는 케이스를 닫았습니다. 철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했어. 제가요? 돈을 주기로 한 것도 조건을 단 것도 다 옳은 일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오, 당신은 어머니요. 어머니는 때론 차가워야 하오. 철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민이 때문에 더 무섭더라고요. 아이가 잘못 먹었으면 말이 끊어졌습니다. 철호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소. 우리가 지키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철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어깨는 이렇게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저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철호도 일어났습니다.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가로등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불이 켜진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반찬 가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반찬 가게 주인 김 여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파마머리에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온다며? 어디 있어? 곧 올 거예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4시 50분이었습니다. 도진과 혜진은 5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5시, 도진과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도진이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와 인사드려 김 여사님이야. 안녕하세요. 박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두 사람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잘생겼네. 며느리도 예쁘고. 자, 들어와. 일 가르쳐 줄게. 김 여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큰 냉장고 2개와 작업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작업대 위엔 깻잎, 무, 어묵, 달걀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일은 간단해. 깻잎 씻고, 무채 썰고, 어묵 볶고, 달걀 삶는 거야 할 수 있지? 네, 도진과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 도진은 깻잎 씻는 일을 맡았습니다. 큰 대야에 물을 받고
깻잎을 하나씩 헹궜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혜진은 무채 써는 일을 맡았습니다. 칼을 들고 물을 썰었습니다. 두께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더 얇게 썰어야 해. 그래야 양념이 잘 빼지. 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썰었습니다. 칼질이 느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묵을 볶았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어묵을 넣었습니다. 간장과 설탕을 넣고 볶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철호는 달걀을 삶았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끓이고 달걀을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깻잎은 반쯤 식겼습니다. 무채는 한 접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묵볶음은 2통이 완성됐습니다. 달걀은 20개가 삶아졌습니다. 도진의 손은 물에 불었습니다. 혜진의 손가락엔 칼자국이 났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피가 조금 났습니다. 혜진은 손가락을 입에 물고 참았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구급상자를 꺼내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혜진은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새벽 7시가 됐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깻잎 있어요. 네, 있어요.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깻잎 한 봉지를 샀습니다. 2,000원이었습니다. 무채 주세요. 네. 혜진이 무채를 담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건넸습니다. 손님은 3,000원을 냈습니다. 손님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깻잎, 무채, 어묵볶음, 달걀. 하나씩 팔렸습니다. 도진과 혜진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2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할까?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도진과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품삯이야. 각자 3만 원씩. 감사합니다. 2 사람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힘들지. 근데 이게 일이야. 혜진은 손을 계속 주물렀습니다. 칼질로 손가락이 아팠을 겁니다. 저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연고 발라 내일도 나와야 하니까. 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재민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재민아, 혜진이 재민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은 재민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는 안 울어.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진도 재민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었어? 응. 아빠도 보고 싶었어. 오후 2시 저희는 공증 사무소에 갔습니다. 철호, 저, 도진, 혜진. 넷이 함께 갔습니다. 재민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공증인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특약은 이 부동산에 대해 증여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십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인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철호도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진과 혜진은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은 증여나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혜진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엄마, 도진이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알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저 꼭 갚을게요, 꼭. 알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미는 깨어나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재민이 잘 잤어? 응. 저는 재민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건강한 체온이었습니다. 저는 재민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밥 해줄게. 저는 재민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도진과 혜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쌀을 씻었습니다.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두부를 썰었습니다. 애호박도 썰었습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저는 국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까? 도진과 혜진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재미는 잘 자랄 수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설령 그 방법이 차갑다 해도, 설령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해도, 식탁은 사람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밥 됐어. 다들 모여. 저는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철호, 재민, 도진, 혜진.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밥그릇도 나눠주었습니다. 먹자. 철호가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재민이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많이 먹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진과 혜진도 국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먹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혜진 식탁보 위로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룩진 천 위로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모여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함께 있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이 국을 끓일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가족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이 식탁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찰 때까지,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진과 혜진은 새벽마다 시장에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걸으며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처음 사흘은 힘들어했습니다. 도진의 손엔 물집이 잡혔습니다. 깻잎 씻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손에 무리가 갔습니다. 혜진은 칼질에 익숙하지 않아 무채를 썰다가 손가락을 또 베었습니다. 반창고가 늘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도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일을 매일 하세요? 새벽 6시 깻잎을 헹구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도진을 봤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 처음엔 다 힘들어. 근데 이게 끝이 보이지 않아요. 도진의 목소리엔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은 안 보여. 근데 오늘 하루는 보이잖아. 도진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깻잎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혜진의 칼질이 빨라졌습니다. 무채가 얇고 고르게 잘렸습니다. 김 여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혜진 씨 이제 제법인데 며칠 만에 이렇게 늘다니. 감사합니다. 혜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도진과 혜진의 움직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깻잎 씻기, 무채 썰기, 어묵 볶기, 리듬이 생겼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꾼다워졌네. 나도 좀 쉴 수 있겠어. 도진과 혜진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식탁보도 함께 빨아 널었던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식탁보를 손에 쥐고 펼쳐봤습니다. 얼룩들이 여전했습니다. 간장 자국, 김치 국물 자국, 칼 자국. 5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을 거요. 철호가 마당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도예요. 지도, 내 누가 어디 앉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다 기억하는 지도요. 철호는 식탁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소. 여기가 내 자리, 여기가 당신 자리. 그리고 여기가 재민이 자리. 저는 가운데 얼룩을 가리켰습니다. 철호가 웃었습니다. 새 거 사지 그래요. 나중에요. 이게 다 다르면 그때 사요. 저는 식탁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선 재민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재민아, 뭐 그려? 할머니 그려요. 재민이 들어 보였습니다. 도화지엔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주름이 많아요. 근데 웃으니까 예뻐요. 재민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고마워, 재민아. 할머니, 내일도 맛있는 거 해줄 거죠? 그럼 할머니가 매일 해줄게.
재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식탁을 그렸습니다. 동그란 식탁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민의 옆에 앉아 그림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크레파스를 움직였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색깔이 도화지를 채워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정말 예쁘다. 저는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습니다. 2주일째 도진이 집으로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도진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뭔데? 이번 주 번 돈이요 60만 원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60장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번 거예요. 하루에 각자 3만 원씩 2주일이니까 84만 원인데 교통비랑 식비 빼고 남은 게 이거예요.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걸로 빚 조금이라도 갚을게요. 저는 봉투를 다시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가져. 네? 내가 번 돈이잖아. 내가 관리해. 하지만 대신 통장 만들어 거기다 모아. 매주 얼마씩 모았는지 나한테 보여줘. 도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일 하는 거야? 저는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뒤를 돌아보니 도진과 혜진이 봉투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3주째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아침마다 씻고 면도를 했습니다. 옷도 깨끗한 걸 입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옅어졌습니다. 혜진은 머리를 묶고 다녔습니다. 보풀 일던 가디건 대신 깔끔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순자씨, 아들 며느리 정말 달라졌어. 처음엔 버틸까 걱정했는데 이젠 나보다 부지런해. 그래요? 응, 요즘은 내가 오기 전에 벌써 와서 준비해놔. 어제는 깻잎까지 다 씻어놨더라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생각했어요. 뭘? 제가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 저는 국을 저으며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 것만 보려고 했어요. 한 번에 많이 벌려고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작은 게 중요하다는 거. 도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깻잎 한 장, 무채 한 접시. 그게 쌓여서 돈이 되고 그게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불을 끄고 도진을 봤습니다. 그래. 내가 깨달았구나. 네, 늦었지만 배웠어요. 저는 도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야.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째 저는 도진과 혜진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저녁 준비해봐. 네? 내가 가르쳐 줄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 도진과 혜진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멸치 육수 내는 법, 된장 푸는 법, 두부 자르는 법.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도진이 국자를 들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혜진은 두부를 잘랐습니다.
처음엔 삐뚤었지만 점점 반듯해졌습니다.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해. 너무 세면 끓어 넘치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나. 도진이 불을 조절했습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았습니다. 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 봐. 도진이 국을 떠서 맛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싱거워요. 된장 조금만 더 넣어. 도진이 된장을 조금 더 풀었습니다. 다시 맛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불 끄고 뚜껑 덮어. 5분 뜸 들여야 해. 도진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부엌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엄마. 어머니,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였네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할 줄 알잖아. 저희는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하나씩 올렸습니다. 다들 모여. 저는 불렀습니다. 철호와 재민이 왔습니다. 오늘은 도진이가 끓였어요. 진짜요? 재민이 신기하게 물었습니다. 도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했어. 와, 맛있겠다. 재민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도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혜진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조금 싱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마시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식탁보를 펼쳤습니다. 내일 아침을 위해 미리 깔아두는 거였습니다. 얼룩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얼룩 하나하나가 기억이라고.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용서도 다 여기 있다고. 여보, 아직 앉아요. 철호가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곧 갈게요. 무슨 생각해요? 우리 가족 생각이요. 철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식탁보를 내려다봤습니다. 많이 달라졌어. 네, 정말 많이요. 당신이 잘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진이랑 혜진이가 잘한 거예요. 저는 그냥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그 방법이 어려운 거요. 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 됐어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식탁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식탁보 위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채워질 겁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들로. 자러 갑시다.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갔습니다. 철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잘 자요. 당신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식탁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이 밥을 먹고, 도진이 웃고, 혜진이 국을 떠주고, 철호가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끓일 국을. 이 가족을 일으켜 세울 국을. 저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잎을 모두 떨궜습니다. 된장독 뚜껑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진과 혜진도 여전히 나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추워요. 장갑 가져오셨어요? 혜진이 제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왔어. 너희는? 네, 저희도요. 혜진의 손엔 털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도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여사가 며칠 전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몸 챙기면서 해 아프면 안 돼. 김 여사의 말에 두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시장 일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도진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빨라졌습니다. 깻잎을 씻는 속도가 저보다 빨랐습니다. 혜진의 칼질은 정확했습니다. 무채가 가늘고 고르게 잘렸습니다. 혜진 씨 이제 내 제자 다 됐어.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도진이 만든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매주 60만 원씩, 석 달이면 720만 원. 처음엔 교통비와 식비를 빼느라 적었지만 점차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800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도진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빚상환 계획서였습니다. 엑셀로 정리된 표였습니다. 이번 달까지 1,500만 원 갚았어요. 남은 빚은 1억 3,500만 원이고요. 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3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어요. 도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조급하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도진은 통장과 종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더 깊이 망가졌을 거예요.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포기해? 엄마, 도진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꼭 쥐었습니다. 처음 이 아이를 안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아기. 이제는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네, 꼭요. 어느 날 혜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였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 진짜 죄송했어요. 그날 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을 재우려고 한 거,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 자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빚만 생각했어요. 빚을 갚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달랐어? 사람이 먼저라는 거요, 돈보다.
빛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김 여사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지, 손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인사해주시는지, 그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혜진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혜진아, 네, 어머니. 나는 너를 용서했어.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그날 병원에서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잊는 건 아니야. 기억은 해. 근데 미워하진 않아. 저는 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아. 그걸 내가 왜 못 봐? 혜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혜진을 안았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됐어. 그만 울어. 혜진은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었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재미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2년이 됐습니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느 날 재민이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재민. 5명이 식탁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상 줬어요. 와, 정말. 우리 재민이 대단한데? 저는 재민을 안아 올렸습니다. 재민이 킥킥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행복하죠? 그럼 우리 가족 제일 행복해.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국 끓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신문 보는 거고요. 그래. 맞네. 아빠랑 엄마는 밥 먹는 거예요. 저는 김가루 뿌리는 거고요. 저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액자에 넣어주세요. 그래. 액자에 넣어줄게. 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다 걸까? 네. 재민이 좋다고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식탁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석 달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도진과 혜진이 시장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는 날. 저는 갈비찜을 했습니다. 도진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혜진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찜도 있었습니다. 재민이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와, 오늘 진수성찬이네. 철호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무슨 날인데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재민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한 날이야. 석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어. 재민은 엄마 아빠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 대단해요. 도진과 혜진이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으니까 건배할까. 철호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모두 물잔을 들었습니다. 수고했어. 철호의 말에 저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물잔이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진이 말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잘했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이 부드러웠습니다. 잡채는 달콤했습니다. 계란찜은 폭신했습니다. 재민이, 먼저 먹어도 돼요? 재민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 그릇부터. 재민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퍼먹었습니다. 입 주위에 밥풀이 묻었습니다. 저는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식탁 위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도진의 웃음, 혜진의 웃음, 재민의 웃음, 철호의 웃음, 그리고 제 웃음.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이라고.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닦아서 찬장에 넣었습니다. 냄비를 씻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도진과 혜진은 거실에서 재민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볼륨이었습니다. 저는 식탁보를 펼쳤습니다. 내일 아침을 위해서였습니다. 얼룩진 천을 테이블에 깔았습니다. 손으로 주름을 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식탁보는 우리의 지도입니다. 어디에 누가 앉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다 기억하는 지도. 간장 얼룩은 철호가 생선을 먹던 날입니다. 김치 국물 자국은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다 흘린 거였습니다. 칼 자국은 도진이 어렸을 때 식탁에서 장난치다 생긴 거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지우고 싶지 않은 추억.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식탁보엔 새로운 얼룩이 생길 겁니다. 재민이 밥을 먹다 흘릴 수도 있고, 도진이 국을 떠먹다 튈 수도 있고, 혜진이 반찬을 나르다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는 식탁보 모서리를 반듯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 식탁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 이 자리에 다시 모일 겁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을 겁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도 압니다. 여보, 아직도 안 자요. 철호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곧 갈게요. 무슨 생각해요? 우리 식탁 생각이요. 식탁. 네, 이 식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어요. 철호는 식탁을 봤습니다. 맞소, 여기서 우리가 다 모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식탁을 지키고 싶어요, 계속. 저는 식탁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자리는 사람을 재우는 곳이 아니에요. 일으키는 곳이에요.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곳이에요. 철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도진이를 일으켰소, 혜진이도.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보도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했지. 철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자러 갑시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그래요. 저는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갔습니다. 철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잘 자요.
당신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시장, 도진과 혜진의 손놀림, 저녁 식사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올 새벽, 다시 끓일 국, 다시 모일 식탁. 완전한 화해는 아직 멀 수도 있습니다. 빚을 다 갚는데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힘든 날도 또 올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밥은 내일도 끓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혜진 식탁보는 다시 테이블을 덮고 얼룩은 지워지지 않은 채로 우리의 자리를 밝히는 지도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 사람답게 사는 자리로 계속 돌아갈 겁니다. 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집 식탁은 재우는 곳이 아니라 일으키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 국물 맛은 말이 아니라 손으로 달라진다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저는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꿈을 꾸며.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